안녕하세요. 역사교사 방은일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3.1운동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역사잖아요. 네. 그리고 또 유명하기도 하고, 우리가 3.1운동 한번 다시 꼼꼼하게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좀 흐름을 여러분 잘 파악하는 그런 수업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업 시작할게요. 네, 3.1운동은 네, 여러분도 알다시피 1919 네, 1919년에 일어난 운동이죠. 네, 이제 배경은 근데 1919년은 아니고요. 좀 그 이전이지만 우리 3.1운동을 기점으로 우리 1919년 전후로 일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배경부터 보시면 먼저 이제 러시아가 등장을 하네요. 러시아. 네, 우리 공산주의가 이제 러시아에서부터 이제 점점 퍼지게 되잖아요. 그 러시아가 독립운동을 지원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독립운동 지원. 이 약속을 하고요. 파란색 펜이 왜 안 나오지? 안 내는데 이러면. 그리고 러시아가 이렇게 독립운동을 지원해주겠다 라는 약속을 했고, 그리고 동시에 또 이때 미국이 이때 대통령 이름이 이제 윌슨이었어요. 미국의 윌슨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제1차 세계대전이 이때 한창 벌어지고 있을 때였거든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쯤에 약소 민족들, 특히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민족들에게 희망을 주는 매기를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민족 자결주의라고 부르는 이런 얘기를 대통령이 하게 됩니다. 민족 자결주의는 우리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 민족의 미래, 민족의 그런 정치적인 결정, 민족의 그런 행동들은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미국이 뭐 도와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가 퍼지면서 이제 희망을 가지게 된 거죠. 아, 우리도 소련도 러시아도 독립운동을 지원해주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도 그 민족의 미래를 결정할 권리는 그 민족에게 있다. 스스로 결정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희망이 생긴 거예요. 아, 우리도 뭔가 이 분위기에 편승해서 독립운동을 하면 우리 나라를 되찾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독립운동가들이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독립운동을 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계기가 되는데요. 이러면서 이제 독립운동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하이에 있던 독립운동 단체가 이때 생기게 돼요. 이미 생겼었는데 신한청년당이라고,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이제 모태가 되는 그런 단체예요. 이 상하이 신한청년당이 활동을 하고 독립운동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 우리나라의 그런 상황을 전 세계 나라들에게 알려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제1차 세계대전을 마무리하는 그런 회의가 어디에서 열렸냐면 파리에서 열리게 돼요. 그래서 이때 영어를 잘했던 김규식이 청년당이 김규식을 어디로 보내냐면 파리로. 거기서 열리는 회의 이름이 강화회의예요. 네, 이렇게 길게 쓰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네, 한번 해볼게요. 상하이 신한청년당이 김규식을, 영어를 잘하는 김규식이 파리 강화에 파견이 됩니다. 참고로 김규식은 선생님 학교 선배입니다. 네, 선생님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에요. 네, 안 물어봤죠, 여러분? 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만주에서도 어디서는 지린성, 네, 지린성, 네, 이름이 지리네요. 네, 지린성에서도 독립운동가들이 모여서 독립선언서를 발표합니다. 네, 39명 정도 모였다고 해요. 그래서 만주 지린성에서 독립운동 발표를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도쿄에서 사실 먼저 독립선언이 양독이 되는데 도쿄 학생들을 중심으로, 도쿄에 있는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2월 8일날 3.1운동보다 좀 먼저죠. 2월 8일날 독립선언을 큰일났네. 합니다. 네. 한국인 유학생들이 이렇게 독립선언을 했고, 이때 많은 또 다 쫓겨나서 학교에서 막 퇴학당하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나요. 이때 이 도쿄 28 독립선언의 그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사람이 그때 유학생이었던 이광수라는 또 인물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이광수에 대해서 또 얘기할 기회가 있겠죠. 이렇게 되고 이제 국내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국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국내에서는 아이고 맞네, 6가지나 있네. 국내에서는 이제 우리 고종께서 갑자기 1월에 돌아가십니다. 네, 저 세상으로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왕이 저 세상으로 가는 거를 이제 승하라고 할게. 승하. 이렇게 되면서 이제 지금 일본이 고종이 이렇게 죽는데 독을 탔다, 이런 소문도 퍼지게 돼요. 고종 독사에서 고종이 좋아하시던 커피를 드시다가, 저도 커피를 이렇게 마시면서 지금 강의를 찍고 있는데요. 커피를 드시다가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일본이 독을 탄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소문이 퍼지면서 이제 3.1운동에 대한 분위기가 이제 일어나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33인의 대표가 결성이 되는 거예요. 이제 가시면 전개로 가볼까요? 네. 여기 조금 젖어서 이쪽으로 가야겠어요. 어떡하지? 네, 위에 제 커피를 올려놓는 바람에 물기가 많아서 닦고, 못 쓰는 종이로 닦고, 가보겠습니다. 전개.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3.1운동을 하기 전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민족 대표 33명이 이제 모이게 된 거예요. 구성됐고요. 독립 운동을 계획합니다. 이 민족 대표 33인이 생각했던 독립운동은 비폭력 운동이었어요. 우리가 독립을 선언하고 이제 비폭력으로 독립을 한다, 이런 운동을 방침을 세우고, 언제 그럼 할 거냐, 이런 얘기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 모였던 33명 중에서 이제 처음에 시작은 기독교에서 시작을 했대요. 기독교에 이승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승훈 신민회 회원이기도 하면서 독립운동을 꾸준히 했던 그런 기독교인이었는데, 이 이승훈이 이제 중심이 돼서 독립운동을 하자, 우리 모이자, 이런 얘기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기독교에 있는 목사님들 중심으로 구성이 되다가, 여기에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된, 그리고 이 기독교의 이제 독립운동은, 이 독립 대표들은, 민족 대표들은 다 평양을 중심으로 이제 활동하고 있었어요. 근데 서울에서 이제, 서울이 나라의 수도니까 서울에서 또 활동을 하려고 이제
서울에 있는 함께할 동지들을 찾다가 그때 이제 이승훈이 평소에 친분이 있었던 천도교 인물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천도교에 뭐 오세창이라는 사람도 있고 이 천도교를 세운 손병이라는 인물도 있고 이렇게 되면서 천도교가 이제 이 독립운동에 함께하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천도교도 이제 모이게 되고 그래서 기독교와 천도교 중심으로 독립운동이 거의 이제 준비가 되고 있었을 때 또 이제 오세창이 또 친분이 있었던 불교의 인물이 있었어요. 불교의 인물이 한용운이라는 분인데 여러분들 님의 침묵으로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불교의 인물 2명이 조인해서 그래서 기독교, 천도교, 불교. 그래서 뭐 기독교는 뭐 이승훈, 천도교는 손병희, 그다음에 불교는 뭐 한용운 이런 인물들이 중심이 돼서 이제 33명이 결성이 됩니다. 그럼 언제 할 거냐? 우리가 이제 독립운동을 하는데 그럼 언제 할 거냐? 했을 때 처음에는 이제 고종께서 이제 돌아가신 뒤에 49일이 지난 그 해에 이제 그 관이 이제 무덤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덤에 이제 묻히게 되는 건데 우리가 그걸 이제 뭐 국장일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국장일이 이제 일어나는 그 국장일이 계획된 날이 49일 되는 3월 3일이었어요. 그럼 3월 3일에 하면 3월 3일에 이제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일 테니까 그때 우리가 이걸 계획했다가 진행하자. 독립선언문도 나눠주고 태극기도 나눠주고 활동을 하자. 그리고 이때 기독교나 천도교는 대부분 다 학교를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처음 와서 학교를 많이 세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와 천도교에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었고 그 학교들 학생들에게 이제 태극기를 만들도록 작업을 해주고 독립운동 함께 하자고 이제 얘기도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독립운동이 준비가 되면서 이제 3월 3일 날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때 하자 얘기를 하죠. 어디서 할 거냐? 우리 탑골공원에서 하자 이제 얘기를 합니다. 탑골공원에서 종로에 이제 있는 공원이에요. 탑골공원. 지금은 할아버지들과 비둘기들. 할아버지들이 계신 곳에 항상 비둘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탑골공원은 약간 서울에서 할아버지들이 많이 계시는 그런 곳이 돼버렸지만 이때는 이제 옛날에 뭐 종로에서 우리 만민공동회 있잖아요. 그런 것도 독립협회가 활동할 때도 여기서 했고 이제 역사가 깊은데 그런 장소입니다. 한번 나중에 시간 되면 가보세요. 탑골공원이고 여기 사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언제 할 거냐? 아까 3월 3일이라고 했잖아요. 고종의 국장일이.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하면 되는데 3월 3일이 월요일이었어요. 근데 그날 당일날 하는 거는 행렬에 고종의 마지막 가는 길에 우리가 누를 끼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날 또 일본이 또 그날은 경계가 삼엄할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전날 우리가 하자. 이렇게 계획을 했고 그런데 전날 생각해보니까 3월 2일이 일요일이네요. 일요일은 우리 목사님들 교회 가야 되잖아요. 3월 2일 안 되겠다. 그래서 3월 2일 전날 3월 1일날 토요일날 하자 이렇게 해서 결정이 돼서 3월 1일로 날짜가 결정이 됩니다. 3월 1일 오후 2시 이때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됐어요. 독립선언문을 누가 작성했냐면 이 독립선언문은 이제 그 최남선이라는 인물이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3월 1일이 준비가 착착착 되고 이제 태극기라던가 독립선언문도 많이 작성하고 복사본을 만들고 이제 만세 운동을 할 준비를 하는데 이제 당일날 잠깐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선언을 원래 탑골공원에서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장소를 바꿔요. 탑골공원 말고 우리 태화관이라는 곳에 가서 하자. 그래서 33인이 태화관에 모여서 독립선언을 낭독하고 경찰에 신고해서 이분들이
잡혀가십니다. 네, 이게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의문점인데, 이날 과연 왜 33명이 왜 탑골공원에서 안 하고 왜 태화관이라는, 이거 태화관은 짜장면집이라고 하고 음식점이라고, 음식점 여기서 하고 그 다음에 경찰에 신고를 하고 왜 스스로 체포가 됐을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시위가 과격해질 경우에 이제 33명이 외에 많이 모인 사람들이 희생될 것을 우려한 이제 이 독립민족 대표들이 스스로 체포된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도 있고요. 뭐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네, 이건 영상이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교과서 있는 대로 나중에 만나면 또 자세한 얘기 해줄게요. 네, 이렇게 해서 시위를 체포가 되면서 이제 탑골공원에 남아있는 학생들, 모인 군중들은 아무리 기다려도 33명이 오질 않네요. 기다리다 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이제 단에 서서 그 독립선언문을 읽고 그리고 이제 만세 운동을, 네, 대한독립 만세, 그렇죠? 만세이세예 하면서 이제 했겠죠. 그래서 이제 만세 운동을 했는데 당연히 이제 경찰들이 이미 태화관에서, 네, 잡혀가는 그런 독립선언 그 33인을 잡았기 때문에 이제 여기도 금방 이제 경찰들이 출동해서 이것도 이제 무력으로 맨매로 진압을 하게 돼요. 진압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만세 시위가 전국으로 이제 퍼지게 되는 건데, 이제 일본 경찰이 진압을 하면서 또 이제 어떻게 했냐면 학교에다가 휴교령을 내려요. 왜냐면 학생들이 중심이 됐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만약에 학교로 가서 모이면 더 큰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많다라고 일본이 판단을 하고 학교에 이제 휴교령을 내립니다. 이거에 또 반발해서 또 어떤 휴교령이 내려지지 않은 학교들은 자진해서 학교를 가지 않고 동맹휴학을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휴교령이 내려지게 되는데, 이 휴교령이 내려지니까 서울에 있었던 학생들이 이제 갈 곳이 없으니까 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상황은 다르지만 코로나 사태로 갑자기 학교가 문을 닫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기숙사에 더 이상 있지 못하고 용인으로, 그다음에 양주로, 남양주로, 그다음에 저기 동탄으로, 군포로, 네, 여기저기 지금 흩어져 있잖아요. 지금 그런 것처럼 이때 이 서울에 있었던 학교에 있는 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학교 휴교령이 내려지니까 다 각자 고향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때 이제 그때 이제 이화여고에 다니던, 그때는 이화학당이었겠죠. 이화여고에 다니던 유관순 열사께서 이제 집으로 천안에 있는, 네, 그 병천으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뭐 지금으로 따지면 아우네가 되는 거죠. 아우네로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거기에 계시던 가족들에게 서울에 있었던 사실을 알리고 우리가 장날에 시위를, 만세 운동을 해야 된다. 이게 전국에서 계속 이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만세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게 되는, 네, 계기가 어떻게 보면 이 일본이 내린 휴교령 때문이기도 해요. 아무튼 네, 그렇게 해서 유관순 열사도 천안으로 내려가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만세 운동은 여러 가지로 이제 확산이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뭐 동맹 휴학, 학생들은 학교 안 가,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상인들은 장사 안 해. 그래서 철시 하기도 하고, 노동자들은, 네, 일 안 해.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만세 운동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럴 때마다, 만세 운동이 이루어질 때마다
이제 일본이 평화적으로 우리는 시위를 했는데 멘메로 진압을 하는 거죠. 일본의 무력 진압이 있게 되고, 그럼 이제 우리도 처음에는 평화적으로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일본이 멘메로 하니까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참아요. 네, 못 참고 이제 이때 우리도 같이 시위 만세 운동이 과격해지는 거죠. 네, 표현이 조금 마음에 안 들지만 네, 어쨌든 만세 운동이 과격해지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무력 투쟁이 이제 이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또 일본이 또 더 심하게 네, 탄압이 있게 되는 거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계속 악순환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 2달 정도 네, 시위가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어떤 뭐 식민지 통치 기관 있잖아요. 일제 또 협력하는 그런 기관들, 그런 지주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멘메로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일본 상인들도 공격하기도 하고, 이러면 전국에서 이제 시위가 이루어지게 되고,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일본은 경찰, 뭐 소방대도 동원했다 그러더라고요. 뭐 동원해서 군인 다 동원해서 이제 멘메로 진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우네 장터에서 시위를 하셨던 유관순 열사님도 그 자리에서 네, 부모님을 잃게 되고 네, 결국엔 잡히게 되죠. 잡혀서 이제 서대문 형무소에 갇히게 되셨고, 그래서 거기서 모진 고문 끝에 네, 그 형량을 다 채우지 못하고 네, 감옥에서 돌아가시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런 유관순 열사 외에도 얼마나 많은 인물들이 있었겠어요. 서대문 형무소에 가보면 여옥사라는 여자들이 수감되는 그런 공간이 따로 있어요. 근데 거기 얼마나 많은 네, 그 여학생들도 참여를 했는지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그 안에서도 유관순 열사님께서는 그 안에서도 이제 만세 운동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서 네, 굉장히 네,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너무 느껴지는 거죠. 나이도 18살 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안타깝게 네, 목숨을 잃게 되셨죠. 아무튼 이런 시위가 이제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일본이 만세시를 무력으로 진압하는 과정에 있었던 또 끔찍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네, 제암리 뭐 학살 뭐 이렇게 표현할까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제암리 교회 학살 네, 사건이죠. 이거는 여러분 영상을 본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사진 자료를 본 사람도 있을 건데 내용은 이제 이게 화성이에요. 화성인데 여기 이제 이쪽 화성 지역에 만세시가 또 많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본보기를 보여줘야겠다 생각하고 화성에 있는 제암리라는 작은 마을로 갑니다. 그 마을에 가서 이제 교회, 그 마을의 가운데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인 목사님을 협박해서 종을 쳐라, 사람들을 불러 모아라, 이렇게 해서 협박이 이루어졌고 마을 사람들이 영문도 모른 채 교회에 모이게 됩니다. 20명 좀 넘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모였는데 이제 갑자기 문을 잠그고 창문에 다 막아놓고 그 안에서 불을 지른 거죠. 불을 질렀더니 사람들이 이제 도망 나오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이면 나오는 사람들 향해 총을 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때 어린아이도 있었는데 그 어린아이도 네, 다 희생당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목숨을 잃게 됐고요. 이제 일본이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이 마을에 불을 지르고 교회도 불을 지르고, 그나마 죽은 사람들은 이제 매장을 했는데, 이제 그걸 이제 그 우연히 이제 지나가던 영국인이었나 미국인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스코필드 박사님이 계세요. 의사면서 네, 그분이 이제 이거를 사진 찍고 세계 언론에 알리고 이러면서 이제 이 사건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이런 만행이
이제 드러나게 됐고, 근데 이건 드러난 케이스지만 안 드러나지 않은 케이스가 또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암리 학살 같은 방식으로 일본은 철저하게 탄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성제암리교에 가봤어요. 갔는데 들어가는 순간부터 눈물이 나더니 나올 때까지 눈물이 안 멈춰요. 그냥 울다 들어가서 울다 나왔어요. 네, 제가 중학교 때 갔던 것 같은데, 네. 지금도 이곳에 가면 이제 그때 건물은 아니지만 이제 기념관처럼 교회를 지어놨고, 그 뒤로 가면 이제 공터, 약간 나지막한 공터에 거기에 이제 그분들을 위한 무덤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안 되고. 네, 이렇게 해서 이런 역사적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경험하면 또 느낌이 다르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제 만세 시위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까지, 만세 운동은 국외까지 퍼지게 됩니다. 뭐 우리나라 동포들이 있는 곳에는 뭐 만세 운동이 다 있었던 거죠. 미국에서도 있었고, 만주에도 있었고, 여기저기서 이제 독립운동을 외치게 됩니다. 이게 이제 3.1 운동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 결과를 잠깐 볼까요? 결과는 뭐 짧게 정리할게요. 결과 이렇게 해서 만세 시위가 있었고, 근데 어쨌든 우리의 의지 전 세계에 보여준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일어난 운동이에요. 이 만세 운동이 일본의 무단 통치라는 통치 방식을 바꾸게 되죠. 네, 여러분도 알 거예요. 네, 문화 통치로. 그런데 이 말만 사실 문화 통치, 여러분 알다시피 민족 분열 정책이었잖아요. 이간질 시키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민족 분열 정책의 실상을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시면 좋겠고, 안타깝게도 이 민족 분열 정책에 의해서 이제 일본으로 넘어간, 일본에게 꼬임에 넘어간 우리 또 독립운동가들이 있는데, 희한하게 28 독립선언을 작성했던 이광수, 그다음에 3.1운동 만세 그 독립선언문을 작성했던 최남선, 모두 다 이 민족 분열 정책 시기에 친일파가 되기도 합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하죠. 아무튼 이렇게 됐고, 그리고 이제 이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제 만주와 연해주와 상하이와 우리나라에 이제 정부들이, 임시정부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게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모이잖아요. 네, 어쨌든 이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 수 있는 분위기가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어서 이 무장 독립 투쟁도 더 활발해지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단체들도 만들어지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3.1 운동을 본 중국인들이, 이때 중국은 이제 공산당과 그 다음에 민주당, 민주주의 국민당이라고 부르거든요. 공산당과 국민당이 서로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공산당, 국민당 쪽에서 이제 일본과 협력하는 그런 일이 있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 중국이 일본의 협조적인 그런 정책을 취하는 시기가 잠깐 있습니다. 그때 이제 중국에서 일본과 협력하는 그런 뭐 군벌이라고 할까요? 그런 군벌들, 그를 맴매해야 된다. 우리가 일본에게 이렇게 협조하면 안 된다. 일본에게 넘어가게 된다. 이렇게 하면서 중국에도 우리나라 3.1 운동과 같은, 우리도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운동을 하자 해서 진행된 운동이 5.4 운동이에요. 여기에 이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3.1 운동이 아시아에도 큰 영향을 끼쳤던, 전 세계에도 우리나라의 독립 의지를 알렸던 중요한 운동입니다. 하지만 이 민족대표 33인의 주도하에서 좀 계획적으로 일어났던 건 아니었고, 이제 민족대표 33인이 잡힌 이후에 전국에서 이제 산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니까 이게 조금 일본의 입장에서는 진압하기 쉬웠던 또 운동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이 운동을 통해서 우리의 독립의지를 일본에게
보여줄 수 있었던 그런 운동입니다. 네, 우리 여기까지 오늘 할게요. 네, 전체 샷을 보여주고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했습니다.